예, 오늘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 IT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변화되고 있는, 제조업 내에서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 과연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 세 가지 우리 시장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미국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으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쓰면 좋을지, 그들의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높은 수익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트렌드 세 가지 먼저 짚어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 세 가지는요, 리쇼링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메이드 인 USA, 세 번째 프로텍셔니즘이 되겠습니다. 리쇼링 무슨 의미냐 하면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글로벌리 이제 그 해외로 지금 뻗쳐 나가면서 해외 현지 공장을 많이 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 내 세제 혜택이랄지 전반적인 어떤 그 정부의 지원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으로 나갔던 공장들을, 현지화했었던 공장들을 다시금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리쇼링이라는 그런 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소비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백화점을 가보면 최근 들어서 메이드 인 USA라는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백화점, 소비 형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트렌드 한 가지는 메이드 인 USA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는 점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어떤 그 무역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들어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최근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의 무역 분쟁, 이 속에서도 오바마 정부가 애플 컴퓨터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 프로텍셔니즘에 대한 얘기, 우리 시청자들 이미 감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트렌드 세 가지, 리쇼링, 메이드 인 USA, 프로텍셔니즘.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실물에서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 쪽에도, 금융산업 쪽에도 전개가 될 가능성,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 그런 부분들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해답이 될 것이냐, 결국 경쟁력 확보만이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번역 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 실질적으로 제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또 다른, 우리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IT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가격 경쟁, 기술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다음 달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애플 컴퓨터에서 내놓는 새로운 제품. 이 부분 과연 얼마만큼이나 혁신이 들어있을지,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는 혁신 쪽보다는 가격 쪽에, 저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 제가 드리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역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수출 지역의 다변화. 미국 권역 내에 자사의 어떤 제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미국으로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수출, 유럽으로의 수출, 아니면 남아메리카의 수출 등 전반적인 수출선 다변화를 동시에 확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앞으로의 미국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그 세 가지에 비추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속에서 한번 앞으로 기업들을 추려내시는 어떤 조건을 삼아보시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내 결국 출구 전략 받아들여야만 하는 악재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9월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출구 전략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시장의 행보,
시장의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요. 출구 전략 이후를 대비하는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지금 감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보내는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 무조건 주목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과연 안정화 이후, 출구 전략 직후 안정화가 된 이후에 과연 수출 다변화 기업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부분과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국내 정책과 관련돼 있는 산업군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정책, LED 관련도 될 것 같고요, 관광 산업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지적재산권 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틈새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려본다. 이벤트 분명히 있습니다. 악재지만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는 그런 전략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 부분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